안녕하세요. 오늘은 살아있는 LA 레이커스의 전설, NBA 챔피언 5회, 정규 시즌 MVP, 파이널 MVP 2배, 올스타 18회 등 셀 수 없는 수많은 기록과 커리어를 가진 이 선수, 블랙 맘바, 코비 브라이언트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3명의 자식들 중 막내로 태어난 코비. 그의 아버지는 과거의 NBA 선수였던 조 브라이언트로 코비는 아버지를 통해서 농구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붙이게 되었고 3살 때부터 농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비는 6살 때 가족이 모두 이탈리아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AC 밀란을 가장 좋아했던 코비는 그곳에서 축구를 접하게 되어서 축구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가 은퇴를 선언하자 코비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비 이름에는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코비의 플레임, 코비 빈 브라이언트의 미들네임, 빈은 아버지가 NBA에서 얻은 별명 젤리빈에서 따온 것이고 이름 코비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오베 스테이크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코비는 필라델피아 외곽에 위치한 로버 메리안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코비는 신입생으로서 대학 농구팀에서 활약하였습니다. 초반에 기록이 좋지 않아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뀔 때쯤 코비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눈부신 활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초반에 부진하던 코비는 필드 위를 날아다니며 평균 30득점, 7어시스트, 4스틸, 4블락을 기록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코비는 무려 5개의 포지션을 모두 소화해내며 77승 13패라는 좋은 기록을 고등학교에 세워주고 올해 펜실베니아의 선수로 임명되기도 하고 윌트 챔벌레인과 라이오넬 시머스의 기록을 깨며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의 코치는 코비에게 엄청난 호평과 함께 팀의 최고 선수로서 그를 칭찬하고 자신의 진로가 농구의 것을 깨닫는 코비는 결국 NBA 드래프트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활약성을 펼쳤기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얻고 있었던 코비는 NBA 드래프트 신청 전체 13위로 샬럿 호네츠에 지명되었으나 드래프트 당일 LA 레이커스의 센터 한 명과 트레이드 되었으며 총 3,500만 달러의 3년 신인 선수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코비는 NBA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미니 신인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보는 여름 프로리그에 처음으로 데뷔하여 관중 앞에서도 25포인트를 득점하게 되고 4개의 경기에서 25포인트, 5리바운드의 평균과 함께 엄청나게 좋은 성적으로 여름 캠프를 끝마치게 됩니다. 1997년에는 슬램덩크 시합을 우승하여 18살의 나이로 최연소 덩크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키 시절 코비는 대부분의 시간을 벤치에서 보내게 되는데 개막전은 출전하지도 못하고 두 번째 경기에서 처음 NBA 리그에 발을 담그며 6분 출전에 무득점 1리바운드 1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경기인 뉴욕 닉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데뷔 첫 골을 터뜨렸고 보다시피 코비는 초반에는 벤치 멤버이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팀에는 좋은 가드 지인이 있었고 같은 신인이었던 다른 멤버들이 훨씬 더 중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즌 중반에 들어서면서 출전 시간과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올스타 주간에 비트윈 더 레그 슬램덩크 챔피언도 차지하면서 전 세계 NBA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후반기에는 벤치 에이스로 활약했으며 주준으로 출장한 경기도 6경기나 되었습니다. 루키 정규 시즌 기록은 71경기에 출전해 평균 15.5분을 뛰어 7.6점을 기록했습니다. 2년차 해가 되는 97-98 시즌에도 79경기에 출전하는 와중에 단 한 경기만 주전으로 출전하는 식스맨이었지만 평균 출전 시간은 26분으로 늘어났고 득점은 15.5득점으로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인기도 크게 높아져서 팀에서도 주전이 아니면서 팬 투표로 서부 올스타 팀의 주전 가드로 뽑혔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주전 슈팅 가드인 에디 존스는 올스타에서 후보 선수였다고 합니다. 인기가 꽤 높았던지 뉴스위크에서도 2페이지가량
그에 대한 기사를 실기도 했으며 코비의 인터뷰 도중에 레이커스의 광팬인 레전드 배우 잭 니콜슨이 난입해 사인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3년차 시즌이 되던 98-99 시즌에서는 레이커스가 팀의 주전 슈팅 가드로 에디 존스 대신 코비를 선택함으로써 코비는 처음으로 풀타임 주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비 개인으로서는 다소 부진하다고 평가받은 시즌이었습니다. 전 경기를 주전으로 뛰었고 출장 시간도 38분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당연할 것이라 여겼던 평균 20득점 이상에 실패하면서 한 부분에서는 아직은 주전으로 뛸 레벨은 아니다 라는 평가를 듣기 이르렀습니다. 레이커스도 플레이오프에서 또다시 유타한테 탈탈 털리며 저절을 경험해야 했고 결국 레이커스는 시카고를 6번 우승시킨 필 잭슨 감독을 영입하게 됩니다. 필 잭슨의 전략인 트라이앵글 오펜스하에서 샤카 오늘은 더욱 위력적인 선수가 되었고 이는 코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비는 조던의 역할뿐만 아니라 피펜의 역할인 볼 배급과 게임 리딩 그리고 상대 백코트 에이스 수비까지 다 혼자 해야 하지만 전년도의 악평을 모두 날려버리려는 듯이 그것들을 모두 훌륭히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이커스는 99에서 2000년도 시즌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우승을 기점으로 레이커스는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샤킬 오닐과 코비의 플레이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기에 99년부터 3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고 샤킬 오닐은 파이널 MVP를 수상하게 됩니다. 코비는 2000년도 평균 30득점, 2001년에는 무려 80개 경기를 소화하며 평균 25포인트를 내었고 자신의 경력 최고인 평균 47%에 달하는 슈팅 성공률에 도달했습니다. 레이커스는 그해 58개의 경기들을 우승하고 우승까지 차지하며 3개의 챔피언십을 우승하는 데 있어 최연소 선수가 됩니다. 코비는 이 사건들을 계기로 자신의 입지를 한 번 더 굳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코비는 서서히 자기가 팀의 1인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코비의 팀 내 발언권도 커져갔고 샤킬 오닐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닐이 처음부터 코비를 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코비의 기량이 들면서 서서히 1인자 자리에 대한 야심을 드러내자 오닐의 심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또 농구에서밖에 모르던 바보하고도 같았던 코비가 오닐이 좀 더 농구에 매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하자 애송이 주제에 건방지다며 오닐이 불쾌했습니다. 이때쯤부터 코트에서는 최고의 호흡을 과시했지만 내심 불안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2004년도에 샤크가 마이애미로 트레이드 되면서 본격적으로 팀의 1인자로서 처음으로 시즌을 시작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코비의 개인 기량은 좋았지만 팀 멤버 구성은 벤치 멤버를 할 선수들이 주전일 정도로 레이커스 역대 최악체인 것이 함정했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부터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단 농구에만 집중하는 코비의 성격이 리더로서 적합하지 못하는 게 본격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코비는 예전부터 팀 내에서 드래프트 동기를 제외하면 농구 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선수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결국 코비의 홀로서기 첫 해는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결국 레이커스는 플레이오프도 진출하지 못했고 결국 오랜만에 로터리픽 추첨식에 나오는 낯선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2004년 최악이었던 감독 필 잭슨과 코비의 관계 역시 코비가 한 시즌을 철저하게 망하고 나서 리더 역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스스로 표현한 대로 망아지 같았던 성격을 조금씩 죽이고 난 뒤에 다소 회복됐습니다. 실제로 이때 코비는 동료들과 낚시를 가는 등 예전과 달리 리더로서 역할을 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이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국가대표를 뽑히게 된 코비는 올림픽 금메달이 NBA 우승보다 더 중요하다 라는 명언을 남기면서 대표팀의 에이스로서 활약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잠시 코비의 올림픽 하이라이트를 보고 가시죠. Kicks it out to Anthony. He's been shooting well. Knocks down the three. But there's a lot of guys who've never been that ultimate champion, and that's what they're shooting for tonight. As Kobe Bryant is shooting to knock down the three, that's 4 or 5 mates right now. Rudy Fernandez kicks it out. Rubio for three. Well short, ball deflected all the way out to Kobe Bryant. Uncontested jam. Just pushed him right underneath the basket. Kobe Bryant operating, kicks it out. Carmelo Anthony for three. Paul throws it ahead. Kobe Bryant up and in. Gorgeous feed and a superb finish.
그 후 8구 시즌과 90 시즌에 연속 우승을 하면서 코비도 드디어 제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비는 2012년 통상 3만 점의 벽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역대 득점 순위는 카림 압둘 자바, 칼 말론, 마이클 조던, 윌트 체인블레인은 5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체인벌렌의 기록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12-13 시즌 레이커스의 엄청난 부진으로 인해 플레이오프 진출마저 불확실해진 레이커스는 코비의 불안감을 유발했습니다. 그러자 코비는 매 경기마다 거의 쉬지 않고 40분 이상씩 무리해서 뛰다가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전에서 심각한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기는 승리했지만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마냥 좋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로 최대 9개월 혈장이 예상되는 심각한 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코비는 부상에서 완치되었고 팀 연습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코비는 레이커스와 새로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부상에서 돌아온 후 첫 경기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몇 달 후 다시 왼쪽 무릎 부상으로 또 6주 이상은 결장해야 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시즌 아웃이 확정되었습니다. 또다시 돌아온 코비는 열심히 득점을 하고는 있지만 40%가 안되는 야투율로 난사를 하면서 좋지 않은 효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팀도 서부 최하위권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또한 코비는 슛을 30개 던져서 8개 넣었던 처참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진한 모습을 코비 자신도 인지하고 있었는지 결국 고민 끝에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코비는 이때 은퇴 경기에서 60포인트를 득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은 채 은퇴식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살아있는 전설 코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